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설이어가지고 공모주도 없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IS 계좌 만들라고 여러분들 악을 질렀었죠. 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면은 한 500만원짜리 이익 난 거, 이것은 제가 와이프 만들어준 거, 2천만원짜리 와이프 하나 만들어준 거고요. 이거 키움 것은 제 거. 화면이 약간 다르죠? 왜냐면 왼쪽에 것은 이제 한투고, 오른쪽에서 키움이. 제가 한국투자증권 손님들을 개호구로 본다고 절대 계좌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와이프는 한투로 만들었죠. 어쩌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한투로 어쩔 수 없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와이프 것이 2022년 10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죠. 평가손익이 한 550만원 정도 났고요. 여기에 올해 받을 배당금,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 발생했던 배당이 한 200 플러스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750만원 정도,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2000에 75면 한 35% 된가요? 괜찮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1년 단위 수익률 IRR로 따지면 제 생각엔 한 20%? 이 정도는 안 되고 한 18%?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만들어준 거에 비해서 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 총 매입이 2,700으로 돼 있는데 2,000 넣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1월 1일 1년 지났으니까 거기서 600 더 넣어가지고 2,700 넣고 현재 총 평가 금액은 한 3,200. 총 손익은 한 500만원 정도 비슷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두개 이제 포트폴리오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 이제 총 손익이 18.60으로 좀 낮게 나온 것은 제가 600만원 더 불입을 했기 때문에 좀 낮게 나왔지만 똑같죠 여러분. 뭐 올해 이것도 배당 한 200만원 추가하면은 한 700 정도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닌데요. 이것은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허락한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 IS 계좌, 이거 반드시 만들어, 그거 홍보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고, 이거 누구한테 돈 받고 이거 썩 찍는 거 아니고요. 그 배당 소득세 면제 효과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와이프 거고요. 이게 제 거. 보면은 제 거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고려 신용정보하고 JB금융주주. 저도 주식 투자 한 20년 넘게 했는데 20년 넘게 하면서 이거 두 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JB금융주주가 이제 쭉쭉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고려 신용정보 상대적으로 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돈 있으면 고려 신용정보 좀 사놓고, 또 반대로 고려 신용정보가 이제 쭉쭉 올라가면 JB금융주주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JB금융주 불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둘 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군데를 하고,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해도 남이지 않습니까? 저는 남계좌 할 때는 일부러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놔요.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맥없이 떨어질 때에도 나머지 한 5개 종목 넣었다 가면 나머지 4종목이 이제 버텨줘가지고 절대적인 수익률에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현대차 사무비 우선주죠. 그리고 기아자동차,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수 금액 여기 있네요. 230, 그 다음에 기아 한 250하고 두 개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사준 것 같아요. JB금융주주 그 당시에 한 600만원 사줬고, 뭐 지금도 최고고 JB금융주주 최고죠. 제가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고려 신용정보는 좀 기업 규모가 현대차나 JB금융주주 기아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그래도 뭐 많이 넣었죠.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한 400만원 넣고, SK텔레콤은 한 300만원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300만원 넣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0%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반면에 고려 신용정보, 제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신용정보 한 0.51% 뭐 거의 뭐 똥똥이죠. 그러나 그동안 배당 받은 거 계산하면은 글쎄요 실제적인 수익률은 한 5% 정도 혹은 7% 정도 뭐 그 사이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JB금융주주는 뭐 여러분 뭐 최고의 기업이죠. 33.38%인데 이거 이제 배당 효과까지 고려한다면은 한 40%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ISA 계좌 어떤 점이 좋냐?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알림톡 배당금 들어오면 키움증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ISA 계좌인데 JB금융주주 예를 들어가지고 세전으로 23만 230원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세후로도 그러니까 세금을 띄고도 그대로 들어왔죠 여러분. 이게 바로 ISA 계좌가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2천만 원 넣으면 최대 배당 수익률 글쎄요 한 10%까지 뭐 잡을 수 있겠죠. 한 200만 원 천다 치면 배당 소득세가 15.4%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거 없이 무조건 온전히 2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대박이다. 이런 효과 눈에는 뭐 별거 아니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했는데 뭐 억지 좀 조건을 좀 많이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좌 만기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0년 가정을 했고, 그리고 배당이 초기에 200만 원 나왔는데 그 배당이 매년 10%씩, 그러니까 200만 원 나왔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220 나왔다가 이렇게 성장을 가져겠습니다. 뭐 배당 맨날 성장하는 거니까 이 정도 충분히 이건 설득력 있는 가정이고, 다만 만기를 30년까지 가져갔으니까 이게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원금 2천만 원 넣었다 그럼 배당세 15.4% 하면은 첫 번째 연도에 200만 원 배당에서 소득세 얼마인가요? 15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빼면은 한 2,169만 2천 원이 남죠.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2,200만 원 그대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쭉 이런 식으로 회차가 거듭돼 갈수록 이제 30년째 한번 봐봅시다. 배당세가 있는 경우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 2천원에다가 배당이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배당 소득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6,6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2천만 원 원금에다가 4,600만 원 수익이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리 효과, 그 중에서도 배당 소득세가 없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느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다. ISA 계좌 그만큼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ISA 계좌 만들어 가지고 뭐 펄어비스 저도 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장주, 그러니까 배당 안 주는 성장주 이런 거 가입하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런 건 일반 계좌로 펄어비스 같은 거 사시기 바라겠고, ISA 계좌는 배당주 위주로, 배당주만 그렇게 사시면 최고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올해 ISA 계좌가 더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가 허락한 그야말로 서민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저기 예금 맡겨가지고 한 1,000만 원 맡겨가지고 이자 한 5만 원 받는다 해도 거기도 이제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하고 이자 소득세하고 똑같거든요. 15.4%. 이게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없어진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올해 이제 좀 개정이 되는 거 부분 한번 살펴보면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곱하기 5년 동안 1년 차에 2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1월 1일 지나면 또 2천만 원 한도가 추가되거든요. 그럼 4천만 원 채워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5년간 1억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에서 해가지고 5년간 2억 원으로 바뀐다. 한도가 지금 뻥튀기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비과세 한도 같은 경우에도 현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까지 된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세금 한 푼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 장사는 증식할 수가 있겠다. 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뭐 그 소리죠. 그리고 IS 계좌가 지금 가입 대상이 지금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만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 현재 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가입 불가한데요. 이것도 풀어줘가지고 가입 가능하게 바뀌어졌다. 뭐 이것은 여러분한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금융이자가 2천만 원 발생하려면 상당한 자산가에 속하니까 여러분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뭐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불이 많더라도 계좌 만들어서 한도는 무조건 1억 만들어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한도가 2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뒤에는 또 4천이 되고, 그 다음에는 6천, 8천, 1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2천만 원 안 넣더라 해도 일단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한 5년 안에 또 쓸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한도가 1억이 돼 있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남는 돈 있어요. 배당 기준일을 물론 바뀌었지만 12월 30일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한 12월 한 25일 이때 넣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한 일주일 지나서 1월 한 2일이나 이때 뺀다 치면 일주일 동안 이제 배당이 아예 발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당 소득세가 없을 수 있다. 극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계좌는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윳돈 있을 때 불입 한번 하면은 예금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거 활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대급박 한번 굴려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났어요. 여러분 배당 기준일 바뀐 거 아시죠? 지금 현재 배당 기준이 12월 30일이었는데 기업들 회계 결산하면 3월달에 하거든요. 3월 며칠경으로 이제 각 기업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12월 31일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도 여전히 많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권한 3월달 배당 기준일 그거 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12월 31일 날 배당 기준일을 하는 기업에서 배당 받고, 그 다음에 한 1월달쯤에 그 회사 주식 팔고, 그리고 3월달 범위로 하면은 배당 받기 2번 당연히 싹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당락은 무시할 정도로 한 달만 지나도 극복이 되니까 상당히 배당으로 ISA 계좌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 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좀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1년에 배당 2번 받기, 맨날 이런 생각만 저는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존나 통박 굴리는 게임이니까 여러분 테슬라 같은 이런 성장주, 극적인 성장주 들어가가지고 내 주식 자산을 10배 늘리겠다, 뭐 이런 허황된 생각보다는 배당 받아가면서 꾸준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30년 지나니까 원금이 한 3배, 4배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ISA 계좌, 서민 증식 수단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를 극대화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IS 계좌 뚫고 뭐 살 주식이 없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하세요. JB금융주주하고 고려 신용정보 이 정도 사두시면 될 것 같아요. JB금융주주 10년봉인데요. 여러분 저는 JB금융주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때 한번 사가지고 이때 한 3배인가 남기고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가 더 좋아지니까 또 사가지고 또 보유하고는 뭐 지금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ROE가 이제 핵심 지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10.06%, 12%, 13%, 10% 넘는 금융주는 거의 우리나라에 얘밖에 없다. ROE가 어마어마 중요한 지표인데 워런 버핏 선생님도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JB 금융주주 금융주 중에 과히 대장주라고 불러도 괜찮겠다. 그리고 JB 금융주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자체가 배당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JB 금융주주도 일부분 사놓고 KB도 좀 사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JB 금융주주 ROE가 워낙에 그 사기성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JB 금융주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려 신용정보 여러분 이거 10년봉이거든요. 처음에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9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배 장사했죠.
뭐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1억 10배나 올랐냐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늘어났고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지 뭐 이 적당히 올라갔다 해서 끄덕끼거나 뭐 그런 허황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얘도 보시면 ROE가 얘는 더 미쳤어요. 2020년도 최고 환급이었죠. 40%. 자기 자본의 40%를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20% 어마어마한 수익력을 거양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뭐 들쭉날쭉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성장 한계가 보이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얘는 불경기형 기업이기 때문에 불경기 한번 닥치면 채권이 늘어나고, 채권 추심업이 주업인 고려신용보도 불경기에 한번 다시 빵 터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계좌에 지금 최악의 종목인 SK텔레콤 보시면 매출액만 보시면 너무 좋아요. 16조 7천, 17조 3천, 17조 5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너무 좋습니다. 1조 2천, 1조 3천, 1조 6천. 근데 단기순이익 보면은 1조 5천, 2조 4천, 9천억, 1조 1천 뭐 엄청나게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2021년도에 150%까지 자기 자본 50%까지 부채 비율을 한꺼번에 딱 끌어올려 버렸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금융 비용이 급증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 보세요. 단기순이익이 한 1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SK텔레콤 전자공시 사무원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뭐 1조 육박이에요. 8천억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SK텔레콤 이미 기조국도 다 세웠고, 도대체 인간들이 왜 5천 명이나 필요하냐? 얘들이 앉아갖고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얘들은 구조조정 해가지고 만약에 저를 이제 거기 대표이사로 앉혀놓으면은 연간 급여 초계액을 저는 3천억 수준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 얘들이 1인당 평균 금액도 아니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주지. 8천만 원 수준으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연간 급여 초도 3천억으로 낮추고, 그러면 단기순이익 5천억 더 뽑아가지고 여기에 붙이면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 좀 정신 차리셔가지고 SK텔레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뭐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뭐 기지국 세울 것도 없고, 뭐 텔레콤이 더 이상 확장할 것도 없고, 핸드폰 뭐 해봤자 맨날 뻔한 거, 뭐 수익 조금이라도 방어하려고 보이스피싱 이런 데다가 이제 문자 메시지 장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헛짓거리 하고 있죠. 단기순이익에 거의 뭐 빡하는 인건비라니까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이런 회사 뭐 얼마나 갈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인건비가 단기순이익을 압도해버릴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ISA 계좌 관련해서 한 번 더 본다면 어느새 400만 명이 10조 투자한 국민재테크통장 ISA 뭐 좋아진다, 올해부터 더 좋아진다 뉴스도 있었고요. 돈 되면 다 하는 주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숫자 계산 싸움 아니겠습니까? 15.4% 어떻게 한번 안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허황된 생각, 뭐 테슬라 같은 거 발굴해가지고 10배 간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냥 유행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남보다 15.4% 더 받으면 30년 뒤면은 남보다 한 2배 돈 3배 이런 식으로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리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허황된 생각 그만 좀 하시고,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